네, 시장의 전반적인 펀더멘털, 체력이 좀 좋아할까? 이런 부분이 계산이 돼야지 투자도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시잖아요. 오늘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송재경 디멘저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아하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해서 대표님 오실 때마다 이 얘기는 좀 해드리는데 미국 연준에서 인하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하 안 하거나 뭐 동결이나 뭐 인상 이런 부분 가더라도 장기 금리 이런 부분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던데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결코 좋은 요건은 아니라서요. 네, 이제 시장이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이제 지금 그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게 이제 서로 다르게 놀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이유인데 가장 큰 거는 연준이 움직이는 것은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연동되는 것은 2년 미만, 그러니까 만기로는 2년 미만의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주로 움직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연준이나 재무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0년대나 뭐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뭐 국가 이제 소위 미국의 그 백악관 뭐 그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말 했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자기는 이런 재무장관 이런 게 아니고 채권 투자자 중에 제일 큰 손으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장기 금리가 아무리 그 제아무리 미국의 정부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고금리 장기 금리가 5%를 넘어서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위 재정 건전성이 정말 이제 목에 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의 GDP 대비 지금 원래 베센트 장관의 원래 목표는 3% 이내로 GDP 대비 잡는다였는데 지금 6%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내가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우리 다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소위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얇은 월급쟁이들은 이제 바이패스 안 되는 월급 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딱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에 보면 밑에 의무 지출 이것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비 뭐 이런 것들로 나가야 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12, 13% GDP 대비 정해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채가 40조를 넘어가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이자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대략 한 4% 가까운 수준까지 있어서 이것만 대략 합치면 지금 저 밑에 지금 선으로 거져 있죠. 세금 수입. 들어오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금 수입은 15% 내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개만 합쳐도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가 더 쓰고 싶은 돈들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영화관도 가야 되고 뭐 외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듯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간 것이 이제 국방비도 나가야 되고 교육, 인프라, 뭐 보건 이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돈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AI 인프라. 그와 관련된 지원도 해야 되고 이거 관련된 것들이 돈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더해 보면은 6%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 갭 지금 주황색 선 위를 넘어가는 것들이 다 재정 적자입니다. 그만큼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단의 대책 결국은 의회가 저 밑에 거를 줄여주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세 수를 더 늘리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증세하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에 감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은 재정 적자가 지금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베선트 장관이 이리저리 뭔가 머리를 굴려갖고 뭐 기존에 뭐 지금 그 일본의 그런 그 엔화 구하기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위 자사주 매입도 한번 바이백도 한번 해보고 심지어는 TGA 이게 뭐냐면 딴 데 한 1조 달러 늘 써야 되는 정해져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도 헐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까지 하는데 그걸로는 이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그런 대증요법이다.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제 다행스럽게 이틀 사이 유가가 한 7% 급락하면서 장기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오긴 했지만
저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금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우상향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베선트 장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를 전후로 미국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번 금요일 밤에 있을 연준의 워시는 뭔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안 좋아하는데 또 미국 쪽에서 장기 국제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요건은 지속이 되겠다라는 의미, 하반기 좀 이게 굉장히 상수일 것 같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취약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도 부동산 그리고 뭐니 해도 가계 부채 이런 부분을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금리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올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더 그게 격화되긴 했지만 물가 불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작년 말 올해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그러니까 장기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좀 접어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유럽 ECB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통상 앞으로 1년 내에 기준금리가 몇 번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수합 시장, 소위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1년 내에 한 4회 정도, 지금 100bp니까요. 25bp씩 나눠서 보면 한 4회 인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노정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 3년물이 3.85 정도 되니까 지금 2.75인데 3.85면 100bp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도 한 3회 정도, 그다음에 유럽이나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2회에서 적어도 1회 이상 정도의 인상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 유일하게 지금 중국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침 내일 또 8월 금통위가 열리죠. 네. 7월에 금리 인하 한번 인상했고 8월에 연속 금리 인상할까에 대해서 시장이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 환율도 안정화돼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뭐랄까 니즈가 그렇게 심한 건 압력이 큰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지금 시장 금리하고 기준 금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거의 100bp 이상 벌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정부가 특히 신현성 총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부동산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 큰 벌어들인 돈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지금 국내 특히 그 경기권 또 동탄이나 뭐 이런 쪽에 그런 그 소위 그 집값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아마도 이후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신현정 총재 입장에서는 중요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팩터 중에 하나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일정 부분 관리 측면에서도 아마 인상 가능성 2회 연속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런 부분 나오면 또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호황이긴 한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드라마틱하게 주가 반등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좀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뭐 새로운 더 뉴스라고 봐야겠죠. 일단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에 매우 충실한 일단 1차적인 반응이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너무 격했어요. 사실은 네. 삼성전자 역대급 주주 환원 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뭐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너무 격하게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미국에서부터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8월 달 들어서 공격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을 사들어오던 헤지펀드들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장기금리 이슈가 벌어지면서 다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내다 팔고 있거든요. 아예 비중 전체를 지금 주식 비중 전체를 좀 줄이고 있는 흐름. 근데 그 중에 당연히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 기술주를 좀 줄이는 힘이 컸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시아권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키옥시아나 이런 데들도 지난주 이번 주에 들어서 좀
주주 하락,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글로벌 해치펀드들 조금 좀 뭐 쉽게 표현하면 단타하는 그런 글로벌 자금들의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좋게 표현하면 또 내지는 너무 이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제 그러한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의 그러한 그 장기금리 상승, 그다음 베센트의 그러한 움직임도 포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잭슨홀 미팅. 네, 중요하죠. 이것이 네. 왜 중요한데 이것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변곡점이 됐었던 과거의 경험치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물가와의 전쟁하면서 파월이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발행하면서 한 달여 사이에 주가는 한 15% 빠졌었고요. 금리 급등, 달러 강세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가까운 2024년도 그 이후에 2년 후에 2024년에는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 오르고 금리 빠지고 이것이 이제 한 2년간 또 지속되면서 시장에 큰 호응을 만들어준 또 그런 또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변곡점 같은 느낌에 와 있는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일정 부분은 관망으로 좀 돌아선 거죠. 그 사이에 네. 벌어온 것은 일단은 이제 털어내고 일단은 웨이트 앤 씨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 뭔가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러한 주주하는 책이 혹시 부족했느냐? 또 요구들도 엄청 많아졌죠. 근데 그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자 보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는 규모면 엔비디아급이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 1등 기업 엔비디아급이고 내년에 아마 주주하는 규모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한테 그 뭐랄까요 이번에 주주환원이 자사주로 해야 되느냐 뭐냐 이거 갖고 뭐랄까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한 욕심이다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선수금을 꼭 이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이건 약간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금은 냉정히 보면 유동 부채입니다. 부채.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매출로 바뀌고 부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매출돼서 이익으로 들어오면 그때 사실은 배당을 하는 것이 순리겠죠. 그래서 선수금 너 자신 있으니까 미리 줘.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거 받은 주주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조금 길게 투자하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한테 현재 잘 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는 방향에 오히려 응원을 하고 뭐 채찍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원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방향성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0월 말 정도나 그리고 내년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되면은 또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염두에 둘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주들의 그런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있을 수 있을지 저희도 시시각각 포착 포인트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압박이 좀 거세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반도체 얘기를 하면 반도체 뭐 증설하라, 뭐 그런 데 투자를 해라. 그리고 메모리 물량을 좀 늘려라. 근데 이제 이게 노고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세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1차적으로 보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루트닉 장관이 항상 문제죠. 이제 미국의 상무부 장관 루트닉이 뭐랄까 이제 국내 미국이 항상 뭘 하나 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제 패턴인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사실은 파운드리 팹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더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네. 워낙 지금 또 메모리가 특히 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뭐 늘 하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뭘 시작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메모리까지 뭘까 생산하려는 것이 과연 지금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좋아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거는 우리는 냉정해 보면 이번에 을이긴 하지만 앞에 슈퍼자가 붙습니다. 예. 슈퍼 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치 일정상 시간은 우리 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니까 지금 우리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하면은 10월 초, 11월 2달, 3개월이 지금 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간 선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하원은 민주당이 혹시 잘하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레임덕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빨이 한마디로 안 먹히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의회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싸움이 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본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측면에서 그 압력이 그렇게까지 우리 기업들한테 악조건으로 가져올 거냐? 그 걱정은 너무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 이제 증시 순환매가 이어지는데 어떤 섹터냐 하면 이제 원전과 건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전이니까 또 건설이 따라붙는 거 있고 또 휴전에 대한 가능성 연구되면서 재건 이런 느낌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원전과 건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환매 되는 와중에 이 틈새를 좀 잘 파고들려고 하는 투자자의 니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좀 유리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제가 아마 어느 순간부터 계속 순환매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자란 말씀을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좀 드려왔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한 환경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지난주부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미국의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약세되면 달러로 바꿔서 뭔가를 사야 되는 물건들의 상대적으로 싸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업체들의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자체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미국 일단 그러니까 금 가격 올라가죠. 금은 가격 같은 귀금속도 올라가고 구리나 뭐 그와 관련된 비철 금속들 가격이 상당히 지금 전고 소위 사상 최고치를 좀 뚫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경기가 아직은 다행히 좋은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오기 때문에 비철 금속 관련된 업종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이게 다 연결돼 있고 이것이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고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소위 신흥국 내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같은 소위 그 원자재 부국들 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돼 있는 글로벌 흐름이다. 달러 약세의 수혜 국가, 수혜 업종에 대한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이제 달러 약세가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MS가 늘어나면서 좋을 수밖에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고 정고점을 계속 좀 뚫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 결국은 기존 펀더멘탈이 좋고 수출이 잘 되는 업종은 여전히 계속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필수 소비재 이제 음식료나 이런 쪽은 수입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쪽 부분이 이제 달러 약세 가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소위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에서 또 이것도 이와 관련해 갖고 원전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항공주나 이런 것들도 달러 약세도 대표적인 또 수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것은 왜냐하면 일시적이지 않고 좀 기조적일 거거든요.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순환매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시장 볼 때 환율 전망이나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산업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8월 말이더라고요. 다음 주 이제 9월 들어가는데 주 후반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앞서서 잭슨홀 미팅도 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장은 뭐 오늘 밤에 있을 PC 물가 네.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뭐 시장 예상치대로 근원 기준으로 2% 중반대 정도 나와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안에 디테일입니다. 이게 끈적끈적하게 오래갈 물가 상승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건지에 대한 판단들이 아마 2번 연속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이제 FOMC 앞두고 한 번 더 있으니까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엔비디아 또 실적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엔비디아 네. 실적이 항상 지금 최근 한 4개분기 동안 악명을 떨쳤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번에
대응하는 건 상대적으로는 그 악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보셔야 될 것은 잭슨홀 미팅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당장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좀 장기간 추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워시의 입도 중요하지만 ECB나 BOJ 거기에는 전 세계의 주요국 그 은행장들이 그래서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향후 결국은 달러의 방향성, 금리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꼭 챙겨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딱 느낌이 눈치를 보는구나, 그냥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수급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뛰는 부분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이유 이번 주 초반에 슈퍼위크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잘 보고 또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전략 방향성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저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